안녕하십니까. 고시원의 기준을 세워드리는 고시원 스터디 권원장입니다. 또 저번 시간에는 인수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봤었는데요. 이번에는 신축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빈상가를 들어갈 때가 있고, 그리고 기존의 폐급 고시원을 인수해서 철거하고 고시원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빈상가를 들어갈 때는, 그런 빈상가를 들어갈 경우는요, 한 신축 한 50개 하다 보면은 한두 개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은 폐급 고시원을 인수해서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에 대해서 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축을 하려면 일단 기존의 폐급 고시원을 찾아야 돼요. 폐급 고시원이 이젠 권리금이 많게는 5천만 원까지, 월세 싼 폐급 고시원, 보증금도 좀 저렴한 폐급 고시원을 권리금을 한 5천만 원까지 주고도 인수해서 철거하고 새로운 고시원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권리금을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짜리 고시원을 찾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천만 원짜리 올 미니룸 폐급 고시원을 찾았는데, 일단은 첫 번째로 우리가 이거에 대한 수익성 분석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 도면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도면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 고시원에 가서 실측을 하는 경우도 있고, 실측을 해서 도면을 뽑는 경우, 이게 가장 정확할 거예요. 그리고 자, 실측. 자, 건축물 현황도. 건축물 현황도를 받아서, 건축물 현황도에는 그 건물에 대한 치수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건축물 현황도를 받아서 우리가 도면을 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월세가 저렴한 건물에 대부분 들어가기 때문에 노후된 건물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주 옛날에는 약간 이거를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구청의 건축과에 정확하게 건축물 현황도를 신고를 안 해서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 현황도상 건물과 실제 건물이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측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서류가 있을까요? 소방도면. 관할 소방서에서 소방도면을 받으면은 거기도 치수가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소방도면상 치수가 정확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실측이에요. 이 세 가지 중에. 그럼 실측을 할 때는 기존에 폐급 고시원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측해야 되는 부분이 많겠죠. 복도도 해야 되고, 방도 해야 되고, 이쪽 방 저쪽 방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취합해서 도면이 이렇게 쫙 나왔어요.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은 복도를 만들고, 방을 뽑았을 때 방 사이즈가 몇 탭의 이상인지 보고, 그리고 이런 방이 몇 개 나오는지 보고, 수익이 괜찮은 건지 수익 타당성을 보는 겁니다. 자, 근데 도면을 이렇게 뽑았는데 수익 타당성이 괜찮게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권리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스텝, 권리계약. 요 3천에 대한 권리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권리금을 10%만 줘보면은 여기 300만 원이잖아요.
요새는 신축 자리가 귀하기 때문에 300만 원 주면은 뺏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데서 치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 계획 상환해주고 다른 데 더 비싸게 준다 그러면 거기다가 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도 제 생각에는 1,000만 원은 좀 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리계약을 체결했어요. 권리계약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해야 돼요. 권리계약과 동시에 해도 좋고 권리계약 하고 나서 뭐 한 일주일 이내 하시면 됩니다. 왜냐? 임대차 계약을 빨리 해야 돼. 왜? 양도인이 기존 패급 고시원 주인이잖아요. 패급 고시원에 지금 사는 사람, 이 사는 사람을 다 명도를 시켜야 돼. 근데 다 내보내야지 우리가 인수해서 철거하는 거죠. 근데 다 먼저 명도를 시켰단 말이에요. 임대차 계약 전에 명도를 시켰는데 임대차 계약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명도를 시켰는데 임대차 계약이 건물주가 월세를 올리거나 건물주가 이제 임대 안 준대. 고시원 안 하겠대.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신축을 하게 되면은 뭐 복도가 이동하면서 비상구를 새로 따야 돼. 웅벽을, 내력벽을 커팅을 해서 따야 돼. 또는 올 외창으로 설계를 해서 도면을 그려놨기 때문에 방마다 창문을 다 뚫어야 돼. 내력벽을 커팅해야 되죠. 건물주는 그거 하면 안 된대. 그럼 임대차 계약이 안 되겠죠. 그쵸? 근데 이 사람이 양도인은 이미 고시원에 사는 사람, 패급 고시원에 기존에 오랫동안 산 사람들을 다 내보냈어. 임대차 계약이 안 되면 이 양도인은 세대는 거죠. 이미 명도를 다 시켰는데 이 사람은 계속 월세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다 나갔어 이미. 자, 이런 경우를 방지하고자 권리계약과 동시에 또는 권리계약 하자마자 임대차 계약을 진행을 합니다. 얼마 정도 주고? 임대차 계약 한 10% 정도 주고 보증금의 10%예요. 자, 그러면 이 다음 스텝 뭐예요? 우리는 권리계약 때 잔금 일자를 설정을 했죠. 잔금 일자를 설정을 했어요. 약 2주에서 한 달 줍니다. 그러면은 이날부터 임대차 계약이 체결됐으면 양도인은 이 패급 고시원에 사는 사람들을 명도시키는 거예요. 명도시켜요. 그죠? 저 사람들 다 내보내야 우리가 고시원을 다 철거하고 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여기 3번. 자, 4번. 양도인이 명도를 다 했어. 그러면은 요 권리계약과 임대차 계약 때 설정한 잔금 일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양도인이 명도를 다 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명도 다 한 다음에 권리 잔금과 임대차 잔금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같은 날, 뭐 또는 하루 정도 갭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날부터 우리는 철거를 할 수 있어요. 철거하는데 뭐 내력벽을 건드리지 않는다면은 보통 한 열흘 이내 끝납니다. 열흘 이내. 그 다음에 뭐 해요? 신축 공사 들어가요. 인테리어죠. 자, 공사 들어가고 나서 공사 막 완료된 후에 가구까지 다 집어넣고 소방 점검 맞고 소방필증 발급받고 그리고 그 소방필증이 나오면은 소방필증 가지고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 내고 운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봐봐요. 우리는 소방필증을 마지막에 발급받죠. 그러면은 이 말은 즉슨 마지막에 모든 공사가 끝나고 사업자 등록증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나는 사업자 등록이 미리 필요해. 왜? 대출을 받기 위해서. 요새 사업자 대출로 집담보나 뭐 다른 뭐 부동산 담보로 사업자 대출 많이 받으시죠? 그쵸? 그런 분들은 이 절차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우리가 권리잔금과 임대차 잔금 한 날부터 이 패급 고시원을 우리께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전에 이 고시원을, 우리 패급 고시원을 인수해서 이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소방점검을 미리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소방점검 미리 받고, 소방필증 우리 걸로 만들고, 이날 잔금, 권리잔금, 임대차 잔금 하고, 그 소방필증 갖고 패급 고시원 소방필증 갖고 세무서 가면 사업자 등록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사업자로 대출을 일으키고 싶으신 분들은 사업자를 미리 내버리는 거예요. 이때 잔금하자마자. 그럼 대출을 받아서 왜 은행에서 왜 대출을 해 가냐? 우리는 이 고시원을 새로운 호텔 같은 프리미엄 레지던스로 바꾸기 위해서 공사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대출을 미리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미리 내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상 오늘 신축 절차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봤는데, 이 부분에서 좀 더 궁금하신 분이 있다면은 저희 고시원 스터디 카페에 들어오셔서 가입을 하시고 문의글을 남겨주시거나 또는 우리 스터디 모임에 한번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